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1년 4월 6일. 이 선거를 관장하는 선관위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의 선거에 딱지 매기고 운동하는 것도 딱지 매기고 뭐하고 물 먹이고 하는 것도 이 선관위원들이 속된 말로 물 먹이는 그 입장에 있는 선관위원들 아니겠습니까? 이 권한은 선거 시에는 절대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선관위원 9명 중에 7명이 친여 성향이라는 겁니다. 민주당, 친민주당 성향. 이건 상당히 이래 본 적이 과거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정말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서 까놓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대선도 이렇게 되면 중립성 시비가 엄청 높아질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상임위원이라는 그 자리가 하나 있는데 항상 상주하는 소위 그 차관급인가 장관급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이 자리가 차관급. 문캠프 출신 조혜주입니다. 이 사람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여당에 대해서 편향 결정이 많아졌다는 게 중론입니다. 언론의 보도입니다. 이 야권에서는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자체가 편파적이기 때문에 대선까지도 중립성 시비가 계속될 것이라고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까놓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까놓고 논다는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속설 까놓고 자기 편 자기에 유리하게 하는 이 정권의 특성상 이건 정말 이 선관위가 7명이나 이렇게 편파적이라고 그러면은 그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김명수 대법원장 더불어민주당이 임명한 인사라면은 이거 커다란 문제 아닙니까? 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은 의당이 자기 편으로 할 것이고 김명수 대법원장 코드가 완전히 뭐 김명수가 어떤 사람이란 건 이 천하가 만천하가 다 알고 있고 거기서 한 사람 추천할 거고 더불어민주당이 임명한 인사 합쳐가지고 7명인데 이 선관위원 임기가 6년이나 됩니다. 이들 7명 모두 현 정부 출범 이후에 임명돼가지고 내년 3월 대선에서도 이 직을 유지합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선관위 중립성 훼손 이 논란이란 거는 2019년 1월 문재인 대선 캠프 특보 출신 조혜주가 이 상임위원 임명 굉장히 많이 주변에서는 반대했는데 결국 상임위원으로 임명을 시키더군요. 이것으로 인해서 소위 중립성 훼손이 됐다라는 촉발 시작점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할 정도입니다. 이분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계속 편향적인 그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당시 야당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치 편향 인사들로 채워질 경우에 공정선거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면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누구를? 이 조혜주. 왜냐? 캠프에 있었던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선관위원으로 상임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느냐? 상임위원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관위원장이 하는 게 아니고 이 상임위원장이 실질적으로 거기 상주하면서 실권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모든 걸 컨트롤한다 이런 얘기가 있죠. 문 대통령은 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임명했습니다. 문 대통령 고집은요, 이 세상에서 이 정치인들, 제가 이렇게 정치인들 쭉 저희들을 보고 왔었지 않습니까? 가장 고집이 강합니다. 자기 좋게 말하면 자기 신념이 강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은 고집이 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한번 자기가 딱 점지하면은 무조건 관철시킨다. 무서운 분입니다. 정말 참 무서운 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무서운 분입니다. 사실은 아주 겉으로 스마일하고 미소 짓고 침묵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분이 다 결정하고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핏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항상 스마일하고
안 웃은 적이 있습니까? 이 선거 기간 중에. 선거가 딱 끝나니까 그 다음에 그 얼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단호한 그 단호한 모습이 항상 흐르고 있다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 상임위원이 임명이 됐죠. 그 다음에 이분이 임명되고 난 다음에는 총선에서 선관위는 야권의 불리한 결정을 계속 내놓으면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선관위는 안철수 신당에는 사전 선거운동 우려라면서 명칭을 불어했고, 비례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기성정당과 헷갈릴 수 있다면서 명칭을 불어했습니다. 21대 총선에서 말이죠. 민주당 추천으로 선출된 조성대는 선관위 공정성 시비를 또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분은 문재인 당시의 대선 후보를 지지했고 2011년엔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는 소셜미디어에 박원순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만세라는 글까지 올린 사람입니다. 천안함 북침이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를 부정하며 놀랄만한 개그, 거짓말 이 등의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안함 북침이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를 부정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천안함 북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거죠. 거짓말이라고 그러고 말이죠. 개그라고 그러고 비판을 한 사람. 이런 사람이 선관위원입니다. 문 대통령이 추천한 이승택, 정은숙 의원은 임명 과정에서 2시간 청문회 직후에 곧장 경과 보고서가 채택돼가지고 졸속 청문회라는 비판까지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여당은 야당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전 검증 절차와 증인 참고인 출석 등을 생략한 채 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에 따라서 선관위원장에 임명된 노정희 대법관, 누군지 아십니까? 법원 내 좌파 성향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김명수 사법부하고 똑같이 우리법연구회 그 의식의 흐름이 있다고 없다고 어떻게 보겠습니까? 선관위 내에서는 비여권 성향으로 분류된 인사는 올 1월에 각각 선출된 김태연, 조병현 위원 두 사람뿐입니다. 둘 다 현 야당 추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장관급인 선관위는 위원 9명으로 구성되는데 아까 저 상임위원은 장관급입니다. 네. 이 장관급인 선관위는 위원 9명으로 구성되는데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임명, 선출, 지명합니다. 뻔할 뻔짜 아닙니까? 자, 대통령이 3명, 국회에서 3명, 대법원장이 3명. 예.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조선일보와 통화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관위가 서울 부산시장 선거에서도 대놓고 까놓고 민주당 선대위 노릇하고 있다. 선거대책위원회 노릇하고 있다. 이렇게 세차게 비판했습니다. 이대로 만약에 두면은 대선 국면에서는 더 노골적으로 여권 편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 굉장히 우려 섞인 얘기를 했습니다. 뭔가 국민들이 이제 이러한 모순들을 제거하는 작업에 나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국민들이 이러한 모순을 제거하는 작업이란 거는 뭡니까? 항변입니다. 항변. 모순점들을 들어서 정상적인 계로에다 항변하고 그것이 불륜이면 시위를 하는 것, 시위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공정하게 꾸려달라. 선관위 정의롭게 꾸려달라. 편파적으로 하지 말아달라. 근데 참 이 정권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물론 다소 다 정권에 유리한 사람을 보내지만 그래도 모양으로는 다 갖추고 있는 분을 보내거든요. 뭐 강직하다, 우직하다, 또 뭐 아주 공평하다 이런 평을 듣는 사람을 선관위원으로 다 추천들 하던데 이번
그거는 아주 그냥 딱 까놓고 캠프 출신도 보내고 우리법 연구회 출신도 보내고 해서 이렇게 선대위를 구성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어두운 시대입니다. 정말 어두운 시대고 한동훈 검사장이 얘기한 대로 지난 7월 23일 날 그런 얘기를 했죠. 지금 이 시대가 광풍이 부는 시대라고요. 예, 맞습니다. 미친 바람이 미칠 듯이 거세게 불어대는 하나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광풍도 태풍 해일도 죽어버리듯이 이 광풍도 싹 죽어버리는 그 순간이 있을 겁니다. 네. 내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활성을 하는 바로 태양, 그 대한민국의 태양이 내일 다시 떠오릅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